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어서요. 일어나 보세요. 어지러우셨습니까? 무언가를 잡아야 했습니까? 2초라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방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이고 지난 42년간 여기 한국에서 대사 건강과 장수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 3,000명이 넘는 노인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건강했던 남성들이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립적이었던 할머니들이 자신의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이 우리 노인 인구에서 암보다 더 많은 생명을 파괴하는 한 가지 침묵의 살인자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비극은 예방될 수 있었습니다. 당뇨병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뇨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지막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79살 여성이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어제는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저녁을 요리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소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입 한쪽이 처졌습니다. 뇌졸중이 잠자는 동안 일어난 것입니다. 조용히, 갑자기, 치명적으로. 의사들이 그녀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3개월 전 공복 혈당이 108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경계선이라고 아직 걱정할 것 없고 그냥 식사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계선 수치는 시한폭탄이었고 아무도 그것을 응급 상황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박 씨는 딸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박사님, 저는 이미 당뇨병에 대한 게 알고 있습니다. 설탕을 덜 먹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한 일본 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음식을 즐기고 활력 있게 살면서도 90대까지 완벽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비싼 약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칼로리를 세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너무 간단해서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의학계가 그토록 오랫동안 이것을 간과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올리브 오일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등급의 냉압착 올리브 오일을 전통 발효식품과 정확한 양으로 하루 중 정확한 시간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인슐린 민감성을 조절하고 위험한 포도당 급증을 최대 40%까지 줄이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듭니다. 당뇨병, 뇌졸중,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노화 관련 쇠퇴로부터 췌장세포를 보호합니다. 앞으로 몇 분간 저는 여러분에게 수천 명의 한국과 일본 노인들을 90대까지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올리브 오일을 사야 하는지, 정확히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한국에서 20년간의 연구와 실제 환자들로부터 입증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혈당 관리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불완전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68살이고 지난 20년간 의료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20년간 일본과 한국의 건강한 노인 3,000명 이상을 연구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혈당 조절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끝을 만져보십시오. 저림이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따끔거림이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따끔거림은 높은 혈당이 이미 신경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첫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발이 검게 변해 있습니다. 궤저, 절단, 이것은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만 이번 달에 370명이 초기 징후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지를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밥을 덜 먹고 운동을 더 하고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표준적인 조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노력합니다. 정말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혈당은 높게 유지됩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낍니다. 먹고 나서도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뇨병은 나이 때문에 그냥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유전자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췌장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의료 활동을 한 모든 세월 동안 저는 같은 패턴을 계속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는데도 여전히 혈당이 매년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키나와로 연구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저는 매일 흰 쌀밥을 드시는데도 혈당 수치가 완벽한 90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나이에 비해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완벽했습니다. 건강한 30대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18개월 동안 매달 혈액 검사 결과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계셨지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발효식품과 결합하여 췌장세포 주변에 보호막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섭취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올리브유의 종류가 중요했습니다. 식품의 발효 정도가 중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췌장이 이 일을 할 때마다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작은 불꽃처럼 췌장세포를 안쪽에서부터 태웁니다. 해마다 이 불꽃들이 점점 더 많은 세포를 손상시켜 결국 췌장이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당뇨병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냉합착 올리브유의 특정 성분들은 소방관처럼 작용합니다. 재빨리 들어가서
활성산소가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제거합니다. 과학 용어로는 폴리페놀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이해하세요. 모든 올리브유에 이런 보호 성분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마트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올리브유는 가공 과정을 너무 많이 거쳐서 이런 성분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연구한 일본 어르신들은 특정한 쓴맛 수준을 가진 냉각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맛을 보면 목이 약간 따끔거려야 합니다. 그 따끔함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따끔함이 없다면 보호 효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항상 올리브유를 발효식품과 함께 드셨습니다. 김치, 나토, 된장, 장아찌. 처음에는 그저 문화적 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효식품이 올리브유의 효과를 최대 4배까지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발효 과정은 장에서 보호 성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 특정 박테리아를 생성합니다. 이제 20년 연구 끝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두 번째 중요한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고 솔직히 오늘날까지도 저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한국에 사는 수백 명의 일본 어르신들의 혈액검사 결과를 조사했을 때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의 인슐린 민감도는 단지 좋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30년 젊은 사람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치게 만든 이유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올리브유를 드시고 계셨지만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발효식품과 결합하고 계셨습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그 급등은 위험해집니다.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펌프질하느라 지칩니다. 결국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여기 일본 어르신들이 세대를 거쳐 식습관을 통해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냉압착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세포 보호제입니다. 김치, 된장, 나토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분자 수준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발효식품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장에서 단쇄 지방산을 만듭니다. 이 지방산은 올리브유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실제로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복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포에는 자물쇠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열쇠입니다. 당뇨병에서는 그 자물쇠가 고장났습니다. 녹슬었습니다.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와 발효식품의 조합은 그 자물쇠를 청소하는 기름과 같습니다. 갑자기 열쇠가 다시 작동합니다. 세포가 열립니다.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8년 동안 이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3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냉압착 올리브유 2큰술을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6주 내에 식후 혈당 급등이 40% 감소했습니다. 40%입니다. 약 없이, 고통 없이.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아무 때나 올리브유를 마시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무작위로 발효식품을 먹고 결과를 바랄 수 없습니다.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최적의 순간은 주 식사 20분 전입니다. 특히 대사율이 가장 높은 점심 식사 전입니다. 이때가 몸이 가장 반응을 잘할 때입니다. 이때가 조합이 마법을 부릴 때입니다. 내일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큰술을 준비하세요. 정제유가 아닙니다. 라이트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냉압착이어야 합니다. 작은 그릇에 김치나 된장국 반 컵과 섞으세요. 점심 식사 20분 전에 드세요. 그 20분 동안 위가 준비를 시작합니다. 폴리페놀이 장벽을 코팅하기 시작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활성화됩니다. 주 식사를 할 때쯤이면 몸이 준비됩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됩니다. 포도당 흡수가 조절됩니다. 저는 서울의 연구센터에서 이것이 수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3가지 다른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어르신들이 한 가지로 줄었습니다. 일부는 적절한 관리해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혔습니다. 식사 후 느끼던 극심한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법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마침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저 적게 먹으라고 들어왔습니다. 더 운동하라고, 약을 먹으라고. 아무도 세포가 우리 몸의 기계 장치는 스스로를 복구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발효 식품 사이에 이러한 상승 효과에 대해 아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이 지식이 상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약에 의존하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비밀입니다. 정확한 메커니즘, 정확한 시간,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올리브 오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목격하는 재앙은 올리브 오일에 대해 들은 어르신들이 비싼 제품을 사서 모든 음식에 붓는 것입니다. 3개월 후에도 그들의 혈당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낙담한 채 제게 와서 왜 효과가 없었는지 묻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잘못된 종류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수십 개의 병을 보실 겁니다. 그중 대부분은 혈당 조절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라벨을 보시고 정확히 다음 단어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온 압착,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최근 12개월 이내의 수확 날짜. 우리에게 필요한 화합물인 올로칸탈이라는 강력한 물질은 압착 후 빠르게 사라집니다. 오일이 창고에 2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약효가 전혀 없는 비싼 액체를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실험실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신선한 저온 압착 올리브 오일은 오래되고 가공된 오일보다 최대 15배 더 많은 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5,00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와 낭비된 돈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실수.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양을 섭취했습니다. 제가 3,000명의 일본과 한국 어르신들을 연구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은 주요 식사 정확히 15분 전입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식사 후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양은 정확히 한 큰술, 즉 11ml입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식사 15분 전에 이 정확한 양을 섭취하면 오일이 소화 시스템에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것은 음식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최대 40%까지 늦춥니다.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상승합니다. 췌장에 부딪히는 쓰나미가 아니라 잔잔한 파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효과를 3배로 증폭시키는 비밀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키나와와 부산의 가장 건강한 어르신들이 과학적 근거도 모른 채 수십 년 동안 본능적으로 해온 일입니다. 저온 압착 올리브 오일이 김치, 나토 또는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만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효에서 나온 유익한 박테리아가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활성화된 화합물들은 그 다음 췌장세포로 직접 이동하여 염증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수원에서 오신 74세 박 여사님께 제가 처방한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공복 혈당이 190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위험한 수치입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이 간단한 지침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15분 전에 신선한 저온 압착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섭취한 다음 즉시 김치 3큰술 또는 된장국 작은 그릇 하나를 드세요. 그런 다음 일반 식사를 하기 전에 15분을 기다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는 식단을 극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정확한 시간과 조합을 따랐을 뿐입니다. 3개월 후 그녀의 공복 혈당은 112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9초말리 되었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그녀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무기력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3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일관성 부족입니다. 3일 동안 하다가 4일 동안 잊어버리고 다시 2일 동안 기억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췌장 세포를 복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매일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같은 조합으로 하셔야 합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양치질만큼 자동적으로 만드세요.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이 정확한 지침을 따르시면 일본 어르신들을 90대까지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올리브 오일을 삽니다. 평소 식사를 계속 먹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혈당 보호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시간과 조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어두세요. 첫째, 시간 규칙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협상할 수 없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저온 압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에게는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빈 위에 먼저 들어가면 장벽을 따라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것은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대신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나 연구에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후에 올리브 오일을 섭취하면 이 보호 효과가 60% 감소합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둘째, 발효식품 조합입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30분을 기다린 후 그 같은 식사 내에서 최소 100g의 발효식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 식단에서는 쉽습니다. 김치, 된장, 두부, 무장아찌, 발효 과정은 작용하는 특별한 박테리아를 만듭니다. 올리브유에 함유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과 함께 작용합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장에서 증식하여 세포의 인슐린 반응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킵니다. 저는 제 연구에서 이것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올리브유를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한 노인들은 올리브유만 섭취한 사람들보다 혈당 조절 능력이 40% 좋았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은 정확히 15ml입니다. 계량 스푼을 사용하세요. 대충 짐작하지 마십시오. 너무 적으면 보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민감한 분들에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100g이 주먹을 쥔 크기 정도입니다. 김치를 드신다면 작은 접시 반 그릇 정도입니다. 세 번째 규칙,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상온이나 약간 차가운 상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올리브유를 1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유익한 폴리페놀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혈당 조절에 전혀 쓸모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로 요리하면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올리브유는 차갑게 사용하세요. 따뜻한 국에 넣고 싶으시면 국이 맨손으로 그릇을 편하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온도는 안전합니다. 네 번째, 식사 내 탄수화물 선택입니다. 제가 처음 설명드렸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워 하셨습니다. 쌀이나 국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흰쌀밥이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립니다. 현미가 낮지만 여전히 상당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보리를 섞은 밥이나 고구마를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 탄수화물을 올리브유 보호 효과와 결합하면 혈당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 진료실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8살 박 씨가 공복 혈당 160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위험한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30분 전에 올리브유 한 스푼. 그런 다음 보리밥과 고등어구이, 김치, 채소 반찬을 드셨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6주 후 공복 혈당이 108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94. 완전히 정상 범위였습니다. 약 없이 오직 타이밍과 조합만으로. 다섯 번째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2번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몸은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 보호장내 박테리아를 축적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틀만 빠뜨려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올리브유 병을 밥솥 바로 옆에 두어서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귀에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비싼 올리브유를 사서 매일 아침 마시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여전히 높습니다.
왜일까요?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이며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이 기적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순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돈과 희망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황금 시간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90세이신 분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인슐린 민감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3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올리브유는 그냥 위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를 올바르게 잡으면 췌장세포가 20년 젊어진 것처럼 깨어납니다. 첫 번째 황금 순간은 정확히 아침 식사 30분 전입니다. 1시간 전이 아닙니다. 식사 직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이때 위는 완전히 비어있고 소화효소는 대기 중이며 세포는 긴 밤 후에 영양소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을 드십니다. 딱 1스푼. 천천히 삼키세요. 아직 아무것도 섞지 마세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올리브유가 이 정확한 시간에 빈속으로 들어가면 소화관을 폴리페놀로 코팅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다음 4시간 동안 당 흡수를 늦추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올리브유가 이미 장을 준비시켜 포도당을 천천히 꾸준히 방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 중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에 발효식품을 먼저 드셔야 합니다. 밥이 아닙니다. 빵도 아닙니다. 발효식품입니다. 3,000명의 일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제 연구에서 90대까지 완벽한 혈당을 유지한 모든 분들이 정확히 이 순서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김치, 나토, 된장 또는 발효두부를 식사의 첫 입으로 드셨습니다. 왜 발효식품을 두 번째로 먹어야 할까요? 발효는 소화기에서 올리브유 폴리페놀과 결합하는 특수 박테리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함께 제가 인슐린 보호막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은 췌장에게 인슐린을 천천히 방출하라고 말하며 위험한 한 번의 폭발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인슐린이 천천히 나오면 세포가 실제로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으며 혈류에 위험하게 떠다니지 않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살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230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무서운 수치였습니다. 3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매일 오후마다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루틴을 버리고 정확히 이 순서를 따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올리브유 1스푼. 정확히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다른 것보다 먼저 김치 2숟가락을 드십니다. 그런 다음 평소대로 식사하십니다. 40일 만에 혈당이 115로 떨어졌습니다. 삼성병원 담당 의사가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석 달마다 제 병원에 오시는데 지금 78살이시고 수치가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여기서 실패합니다. 올리브유를 마시고 바로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먹습니다. 또는 반찬처럼 식사 마지막에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정확히 2시간입니다. 식사 직후가 아닙니다. 3시간 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2시간입니다. 이때가 혈당이 위험한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올리브유 반 스푼과 발효채소 한 조각을 드세요. 이 조합이 오후에 피곤하고
배고프게 만드는 혈당 급락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올리브유 반 스푼을 드세요. 이것이 밤새 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혈당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날마다 해마다 천천히 췌장을 파괴하는 위험한 아침 혈당 급증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정확한 타이밍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돈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95세에 건강하게 사는 일본 노인들과 병원 침대에 갇힌 사람들을 구분하는 차이입니다. 황금 법칙은 이것입니다.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을 주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드세요. 식사 후가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식사 전입니다. 왜 30분일까요? 소화기관이 준비하는데 정확히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에 폴리페놀이 위와 소장벽을 코팅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이 벽들을 코팅하면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 보호막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연구로 입증된 과학입니다. 그 30분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올리브유가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췌장에 신호를 보내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둘째, 위장이 음식을 장으로 배출하는 속도를 늦춥니다. 이렇게 배출이 느려지면 당분이 한꺼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혈류로 들어갑니다. 혈관을 손상시키는 그 격렬한 급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식사 중에 이 올리브유를 한 가지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발효식품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일본 노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비밀 조합입니다. 올리브유가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만나면 진정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발효식품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올리브유의 지방산을 먹습니다. 이 섭취 과정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직접 개선하는 단쇄 지방산이 생성됩니다. 세포가 혈액에서 당분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이전에 막혀있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함께 일했던 환자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78살이었고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200 이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점심과 저녁 30분 전에 올리브유 한 스푼씩입니다. 매 식사마다 김치나 된장찌개 작은 그릇을 드셨습니다. 8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이제 82살이고 여전히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2스푼이 아닙니다. 티스푼도 아닙니다. 정확히 1스푼 15ml입니다. 너무 적으면 충분한 폴리페놀을 얻지 못합니다. 너무 많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저는 모든 변형을 테스트했습니다. 1스푼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확한 양입니다. 타이밍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올리브유를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일부 건강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위산은 아침에 가장 강합니다. 올리브유에 유익한 화합물들이 작용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30분 전과 저녁 30분 전입니다.
이때가 몸이 자연스럽게 지방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을 드신다면 올리브유를 다르게 사용하세요. 조리 후 음식 위에 직접 뿌리세요. 찐 채소나 통곡물 밥 위에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혈당 급증이 가장 위험한 2번의 큰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타이밍 방법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호를 놓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것을 따르면 건강한 일본 노인들이 세대를 거쳐 사용해온 것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이 췌장과 미래를 보호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저는 20년간 아시아 전역의 대사 건강을 연구해왔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달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80대를 독립적이고 강하게 보낼지 아니면 기계와 약물에 의존하며 보낼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올리브유 비밀은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모든 것을 대충 시도한 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비싼 올리브유를 샀고 가끔씩 먹었고 잘못된 음식과 섞었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냉압착되고 어두운 유리병에 보관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 구입하세요. 수확 날짜를 확인하세요. 지난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래된 올리브유는 췌장세포를 보호하는 폴리페놀을 잃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1스푼, 그리고 저녁 식사 때 드세요. 정확하게 측정하세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칼로리만 추가됩니다. 둘째, 이 올리브유를 매 끼니마다 발효식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발효식품이 장 속에 환경을 만들어 올리브유 성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해줍니다. 아침에 작은 그릇 하나의 김치를 드세요. 저녁에 된장찌개 한 그릇을 드세요.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만으로는 50%의 효과만 있습니다. 발효식품만으로는 40%의 효과만 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 혈당 급증을 최대 40%까지 줄여줍니다. 셋째,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올리브유를 식사 정확히 15분 전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성분이 소화기관을 코팅하고 포도당 흡수를 늦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74살 여성분이 계셨는데 타이밍만 빼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올리브유를 음식에 섞어 드셨습니다. 결과는 평범했습니다. 15분 일찍 드시기 시작하자 공복 혈당이 6주 만에 2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넷째, 이 올리브유를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순간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하는 바로 그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생으로 사용하세요. 요리 후 음식에 뿌리세요. 국이 약간 식은 후에 섞으세요. 제가 연구한 일본 노인들이 이렇게 섭취했고 그들은 30년 젊은 사람들의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90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측정하세요. 노트에 기록하세요. 3주 안에 개선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정보로 돌아오세요. 다시 들으세요. 각 단계를 확인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아직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기다리는 매일매일 더 많은 베타세포가 죽어갑니다. 조절되지 않는 혈당 급증이 있는 모든 식사가 인슐린 수용체를 더욱 손상시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명절 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엌으로 가세요. 올바른 올리브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지금 당장 장보기 목록에 적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연락처에 있는 누군가가 높은 혈당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가족단체 채팅방에 이것을 보내세요. 누군가를 투석으로부터, 절단으로부터,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고 이 오디오북 하나에 20년의 연구를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독립적으로 지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리브유를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박사의 아침 루틴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혈당 건강에 대한 이 획기적인 정보를 퍼뜨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당뇨 걱정으로 고민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